여러분, 제가 지금 당신의 드림카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벤츠, BMW, 포르쉐 같은 독일차를 떠올리실 겁니다. 독일차라는 세 글자는 지난 수십 년간 성공, 신뢰, 그리고 완벽함 그 자체였죠. 그런데 만약 그 완벽했던 엔진의 왕국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지금 독일에서는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의 심장인 폭스바겐이 수만 명의 감원을 이야기하고 벤츠와 BMW는 수익이 급감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가 직접 자동차 CEO들을 소집해 위기 정상회담을 열 정도로 다급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독일이 어떻게 자동차 강국이 된 건지, 또 어쩌다 현재 이런 대규모 해고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인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독일 자동차 왕국의 시작은 18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칼 벤츠가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특허를 등록한 순간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의지해온 마차를 버리고 엔진의 힘으로 달리게 된 역사가 바로 독일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반 독일차는 그냥 여러 자동차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이 산업을 독일의 숙명으로 바꿔버린 건 1930년대 등장한 인물,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자동차와 고속도로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국민을 통제할 최고의 선전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는 천재 엔지니어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를 불러 명령합니다. 모든 독일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차, 국민차를 만들라.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비틀의 탄생 배경입니다. 동시에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 토목 공사를 시작합니다. 바로 아우토반입니다. 겉으로는 실업자 구제와 독일의 기술력을 과시했지만 실제로는 유사시 군대를 초고속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군사도로였습니다. 곧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독일의 모든 자동차 공장은 즉시 전쟁기계 공장으로 변합니다. 벤츠와 BMW는 세계 최고 성능의 항공기 엔진을 만들었고 포르쉐는 무시무시한 티거 전차를 설계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비틀의 차체로 군용차를 찍어냈죠. 이 과정에서 끔찍한 전쟁 범죄가 저질러졌지만 동시에 이 전쟁은 독일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극한까지 밀어붙였고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독일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세 가지가 살아남았습니다. 히틀러가 만든 아우토반, 포르쉐가 설계한 폭스바겐 비틀의 도면, 그리고 전쟁으로 단련된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이 잿더미 위에서 라인강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연합군의 관리를 받던 폭스바겐 공장이 다시 가동되며 비틀이 다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딱정벌레 차는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엔지니어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에 없는 완벽한 시험장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아우토반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우토반에 대한 오해를 하나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우토반 전체가 속도 무제한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무제한 속도 구간은 대략 70%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이 구간에서 모두가 과속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시속 120에서 130km 정도로 달리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핵심은 무제한 구간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였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에게는 그 무제한 구간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도 운전자가 커피를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안정감을 줘야 한다는 숙제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이 연비를 고민할 때 독일은 고속주행 안정성을, 다른 나라들이 디자인을 고민할 때 독일은 정밀한 용접과 세시 강성을 연구했습니다. ABS, 에어백 같은 안전기술도 이들이 주도했죠. 기술을 통한 진보, 이 아우디의 슬로건처럼 독일차는 최고의 엔지니어링이라는 왕좌에 올랐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국 시장이 열리자 독일차는 돈을 쓸어 담으며 독일 경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광은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가장 큰 무기였던 엔지니어링에 대한 자부심이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2015년 그들 산업의 핵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디젤 게이트입니다. 친환경이라고 팔았던 디젤차가 실제 도로에서는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마구 뿜어내도록 몰래 조작했던 겁니다. 이건 신뢰라는 독일차의 핵심 가치가 무너진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독일이 완벽한 디젤 엔진이라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사이 저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한 남자가 완전히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처음 나왔을 때 독일 엔지니어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들의 완벽한 기준으론 조립도 엉성한 장난감에 불과해 보였던 거죠.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테슬라의 자동차를 기계공학적인 관점에서 평가했지만 사실 테슬라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에 있었던 겁니다. 전쟁 때부터 100년간 쌓아 올린 엔진과 변속기 기술이 전기차 시대에서는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독일이 뒤늦게 전기차에 수십조를 쏟아붓기 시작했을 때 진짜 재앙은 그들이 가장 믿었던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독일 빅3에게 중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 파트너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오만했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우리를 못 따라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가르친 학생들이 이제 스승의 밥그릇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BYD,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은 독일에게 배운 기술에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무서운 속도를 더했습니다. BYD는 2024년 한 해 동안 무려 413만 대를 판매하며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대비 43% 성장이죠.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브랜드들이 이제 유럽으로, 바로 독일의 심장부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시장을 덮친 건 전기차와 중국차만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터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독일 산업의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독일이 그동안 공장을 마음껏 돌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값싼 천연가스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가스관이 잠기자 독일의 산업용 에너지 비용은 말 그대로 폭등했고 경쟁국인 미국이나 중국보다 3배에서 5배나 비싼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비싼 인건비를 감당하며 차를 만들던 독일 공장들은 이제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는 도저히 가격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몰린 겁니다. 밖에서는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밀려오고 안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폭발했습니다. 그야말로 안팎으로 모든 악재가 동시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독일은 대량 해고의 칼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10%의 임금 삭감과 공장 폐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 자동차 업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주도했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을 연기해 달라고 EU에 로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진의 왕국이 스스로의 정체성이었던 엔진을 버리지 못해 미래가 아닌 과거에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독일 자동차는 이대로 몰락할까요?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어떤 이들은 독일의 시대는 끝났다. 공장은 해외로 가야 한다고 비관합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과정일 뿐 독일은 다시 혁신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독일에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숙련된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링 생태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100년 넘게 최고의 차를 만들어 온 DNA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칼 벤츠가 마차를 버리고 엔진이라는 혁신을 택했듯이 지금 독일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명성에 기댄 오만함이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 기업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야망이 낳은 아우토반과 폭스바겐, 그리고 전쟁이 단련시킨 엔지니어링이라는 유산으로 지난 80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엔진의 왕국. 자동차의 미래가 걸린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독일이 과연 세계 최고라는 지위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물관 속 유물로 남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글로벌 지식 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